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부에서는 시장의 종목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종목에 대한 상담도 이어갈 텐데요.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4989번을 통해서 매수하신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이 3가지를 문자 메시지로 상담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하단과 같이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보기 채널들이 열리고요. 라이브 채널 함께 열려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수가 2070선 위까지 올라옵니다. 상승 움직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요. 2시가 넘어섰는데도 이렇다 할 하락이 장중 하락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장은 어느 정도 힘이 좀 있어 보입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장 초반보다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2070포인트 아래로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금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긍정적 움직임들이 지금 나오는데요. 다음 살펴볼까요? 기관, 외국인이 여전히 동반 매수해주고요. 기관 1,008억 원 사는 가운데 대다수가 연기금입니다. 1,721억 원이나 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245억 원 순매수, 개인은 1,164억 원 매도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646포인트대입니다. 상승폭이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자막으로도 0.3%대인데 이 시간보다도 지금 더 빠진 겁니다. 살짝.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보면 실시간으로 좀 움직이기 때문에 변동폭이 생기는데 보시면 지금 살짝 꺾이는 모습 포착이 되죠. 0.2%대까지 상승폭이 둔화가 된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 기관은 여전히 사고요. 외국인은 500억 원 매도를 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입니다. 1192원대에서 움직이면서 2거래일 연속으로 달러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의 특징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탑5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이 시각 인기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19일 새벽에 발표될 FOMC에 투자자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일단 우리 증시는 관망세가 짙은 모습인데요. 오늘 국내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핫5입니다. CJ E&M, 태림포장, MC넥스, A스토리, 마지막으로 한일사료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한일사료부터 만나보시죠. 배합사료를 생산 공급하는 업체인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테마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일사료 현재 1.29% 상승한 2,36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간의 흐름은 어땠는지도 함께 살펴보시죠. 최저가는 2,320원, 최고가 2,595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폐사율 100%에 이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테마주들 오늘도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는 돼지고기 관련주들이 당분간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관련 종목들 중에 배합사료 관련주 상승률 오늘 눈에 띕니다. 한일사료를 비롯해서 우성사료, 미래생명자원, 현대사료 모두 급등세입니다. 돼지들에게 남은 음식물을 주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 이 사료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거란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인데요. 경기도 파주시에 이어서 연천군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확산 우려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장기화되면 돼지고기의 가격 변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정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두 번째 특징주는 MC넥스입니다. MC넥스는 휴대전화용 카메라 모듈을 주력 제품으로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현재 6.42% 상승해서 19,9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최저가는 18,700원, 최고가 22,200원 사이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MC넥스는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호실적이 예상됩니다.
보급형 스마트폰 판매가 견조하게 지속되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특히 프리미엄 스마트폰, 폴더블폰의 납품 증가 등에 힘입어서 상반기보다도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MC넥스 호실적의 가장 큰 원인은 삼성전자의 중저가 스마트폰 전략 변화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기존 중저가 라인업을 A 시리즈로 통합하고 M 시리즈를 신설했는데요. 또 새로운 A 시리즈에 인피니티 디스플레이와 멀티 카메라, 디스플레이 지문 인식을 탑재했습니다. 올해 출시되는 멀티 카메라 스마트폰이 전체 출하량의 40%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모듈 수요 성장세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엔 섹터를 바꿔봅니다. A스토리가 세 번째 특징주에 올랐는데요. A스토리는 TVN 드라마 시그널과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킹덤 등 다수의 작품을 제작한 드라마 컨텐츠 제작자죠. 현재 8.3% 상승했습니다. 1,7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최저가는 9,880원, 최고가는 11,200원 사이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A스토리가 오늘 강세를 보이는 이유 뭘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콘텐츠 산업을 혁신성장 시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2022년까지 1조 원 이상 추가 투자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17일 콘텐츠 산업 정책 발표회에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콘텐츠는 문화를 넘어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산업이 됐다. 우리의 중요한 미래 먹거리가 될 거라고 말했는데요. 한편 A스토리는 최근 킹덤2의 제작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엔 편집과 후반 작업을 거쳐서 오는 2020년 초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콘텐츠 관련주를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립니다. 이번에는 CJ ENM인데요. CJ ENM이 JTBC와 OTT 합작법인 출범을 예고했습니다. 제2콘텐츠리와도 함께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17만 1,0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전날 대비 2.15% 상승했네요. 오늘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최저가는 16만 8,200원, 최고가 17만 3,300원 사이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CJ ENM과 JTBC가 OTT 합작법인 출범 예고하면서 CJ ENM이 1대 주주, JTBC가 2대 주주로 참여하게 되는데요. CJ ENM이 보유한 OTT 플랫폼이죠. 티빙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유통하게 됩니다. CJ ENM과 JTBC의 협력은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되는데요.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애플과 디즈니도 글로벌 OTT 시장 진입을 시작하게 되죠. 따라서 OTT 시장에서 차별화된 콘텐츠의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미디어 사업자 간 협력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한편 삼성증권은 CJ ENM이 OTT 통합법인의 지배주주 지위를 유지하면서 JTBC와의 협력으로 콘텐츠 협상력을 키울 수 있어 긍정적인 수혜가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만나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종목은 태림포장입니다. 국내 1위의 골판지 업체인 태림포장이 세아 상역에 매각됐다는 소식에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습니다. 태림포장은 현재 4.06% 상승해서 6,150원에 가격 형성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최저가 5,910원, 최고가는 6,320원 사이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태림포장은 라면, 택배박스 등 상자를 만드는 업체로 태림페이퍼를 핵심 계열사로 두고 있는데요. 온라인 쇼핑 등 전자상거래 증가로 이 포장재 수요가 늘면서 두 회사 모두 핵심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태림포장의 공시를 통해서 최대 주주 지분 매각과 관련해 세아 상역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의류 제조업체인 세아상역은 사업 다각화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매각설이 제기됐던 태림포장은 매각 가격이 최대 1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아왔는데요. 투자은행 업계는 최종 인수 가격이 7천억 원대 중후반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5의 정보경이었습니다. 마감 전략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흐름 한번 점검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감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우선 시장 같은 경우에 긍정적인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는 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분쟁 같은 경우도 완화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현재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상승 출발 후에 혼조세 보였지만은 다시 한번 상승 분위기를 계속 이끌어간다고 좀 볼 수 있겠고, 우선 거래량이 좀 많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벤트가 국제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약간 관망하는 분위기가 좀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특징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어제부터 이 ASF, 그러니까 대재활병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오늘도 이어진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우선 백신 사업을 관련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상승세를 좀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우진 BNG, 제일바이오, 진바이오테, 대성 미페놀 같은 이 백신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분위기는 당분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는 어떤 종목을 좀 관심 갖고 지켜보면 좋을까요? 네, 말씀드릴 종목은 CJCJB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 때문에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CJCJB 목표 주가를 높게 지금 측정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CJCJB의 올해 하반기에 영업이익 781억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이 중에 지금 현재 3분기 때는 393억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이번 추적대에 본다고 하더라도 좀 특별하게 흥행작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지금 해외 쪽에서의 자회사들 실적 성장세가 계속 눈에 띄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고, 이 해외 쪽 자회사는 합치더라도 129억의 영업이익을 수정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수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30% 가까운 상승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JCJB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매수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매수가는 35,600원, 목표가는 39,000원, 손절가는 32,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CGV 지켜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짚어드리고요.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의 박정식 전문위원,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의 이청원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 의원님부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들어가 볼까요? 자, 인터지스부터 보도록 인터지스요.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인터지스 같은 경우 시세가 아직까지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중요 포인트는 상당히 저평가라는 겁니다. 부산, 포항, 인천, 당진 등에서 컨테이너와 벌크, 자파, 화물을 하역 항만하는 그런 항만 하역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순자산 가치를 간단하게 보면은 1,996억의 순자산 가치를 재무제표상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649억 원으로 상당히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고, 2019년부터 특히 이제 2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인터지스 지금 가격대부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15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로 평단을 끌어내리면서 모아가신다면 중장기적으로 최소한 2배 이상의 기대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미 정상회담 기대감이 살짝 불어오고 있어서 또 남북 물류 협력 기대감으로 이런 이제 항만 하역주들이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일정 부분 존재합니다. 그래서 2,150원 이하로 중장기적으로 또 모아가신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초록뱀입니다. 원래는 이제 한성 기업을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네네, 상승력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단기 매도 관점으로
됐습니다. 단기 매도. 그래서 한성기업을 이제 제끼고 초록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록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력이 매우 잘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 초록뱀은 자산 가치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저평가는 아닙니다. 시장의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922억짜리가 현재 시가총액이 1,431억으로 시장의 부각을 받고 있는데, 특히 이제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이 향후 3년간 콘텐츠 사업 지원에 투자를 기존 계획보다 한 1조 원 이상 추가 확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콘텐츠 관련 주들이 상승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콘텐츠 관련 주들 중에 그나마 재무구조가 양호한 종목을 찾아보았더니 그게 초록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초록뱀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이것을 이제 처음에 아침에 대본을 쓸 때까지만 해도 1,600원 이하에 있었는데 지금 그 가격 대비 상당히 많이 상승력이 나타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상승력이 첫 상승력이기 때문에 바로 하락으로 전환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1,700원 이하로 접근을 해 놓으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1,700원 지금 제가 이제 언급을 드리고 있는 와중에도 한 40원 정도 상승력이 더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표 작품으로는 올인, 주몽, 불새, 하이킥 시리즈, K-팝 스타 시리즈, 추노, 로비스트, 다양한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뭐 이런 것들, 좀 유명한 드라마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 초록뱀이 이 상태로 상승력이 좀 나타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일단 찍을 수 있는 자리는 1,780원짜리인데, 만약에 거의 다 이제 도달했죠. 근데 이 자리를 돌파를 하게 된다면 한 2,150원 정도 자리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면 1,780원 저항 여부 꼭 확인을 한번 하시고, 만약에 저항이 된다면 일단 단기적으로 매도했다가 밑에서 재공략하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1,780원을 돌파한다면 2,150원 정도 자리까지 그대로 홀딩을 하면서 끌고 가시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평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매수가 기준으로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이 종목이 이런 이슈가 있는데 저평가 상황이었다면 제가 오히려 내려가면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는데,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가 그래도 양호하게 탈바꿈되고 있기는 하지만 시장의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매수가 기준으로 기술적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4조 시푸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조 시푸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었죠. 5,700원대부터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렸었는데, 자, 5,150원의 추가 매수도 언급을 해드렸었고, 근데 지금 다시 또 5,700원대까지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돼지 열병 때문에 이 시푸드 관련 주들이 일단 대체 수혜주로 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저 때문에 이제 5,700원대부터 이제 매수하신 분들이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지금 평단을 충분히 잘 형성을 해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정 부분 수익권이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다시 또 추가 매수한 금액은 절반 회수하시는 겁니다. 어차피 이제 수익으로 탈바꿈 되셨으니 절반 회수하고 다시 만약에 이 종목이 내려오면 5,350원 자리에서 다시 또 추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평단을 끌어내리고 조금 더 이제 길게 끌고 가다 보면 이 종목도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고, 실적도 상당히 좋은 기업이죠. 매년 영업이익과 그리고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자산도 증가하고, 자산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다 보니 이 주가가 이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순간 계속적으로 주가는 가만히 있지만 점점 더 저평가가 된다는 얘기죠. 시세가 확장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2,240억짜리가 현재 966억으로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 강력한 이슈가 나오지 않을 것처럼 보이겠지만 추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돼지열병 이슈랑도 살짝 엮여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로 인해서도 움직일 가능성이 존재하고, 내년에 만약에 재수가 좋다면 정치 테마 쪽하고도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일정 부분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평균 가격만 잘 조율해 놓는다면 본격적으로 시세가 부각받을 때 최소한 2배 이상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인터지수부터 사조 시푸드까지 세 종목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이청훈 본부장 바로 연결합니다. 본부장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첫 번째 종목은 신원입니다. 동사는 섬유 제품의 제조 그리고 의류의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수출 부분에서는 바이오로부터 니트와 스웨터를 비롯한 제품에 대한 주문을 받고 현재 과테말라 등 인건비가 낮은 지역의 계열사에서 제품을 생산 혹은 판매하고 있습니다. 실적 또한 상반기 기준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흑자 전환을 할 만큼 실적 개선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해당 섹터가 속한 두 가지 섹터죠. 해당 종목이 속한 두 가지 섹터, 의류, 섬유, 그리고 경협주 반등이 가시적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눈여겨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 22일부터 26일까지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동회의에 참석한 시점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일정 부분 가질 것으로 보여지고 이때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북미 실무 대화가 재개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결국 이러한 기대감은 신원은 물론이고 기타 남북 경협주 전반적인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현 시점에서 경협주를 하나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해당 종목들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보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단기적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고 단기적인 접근으로 해당 종목들을 담아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에는 음봉으로 출발을 하고 하락하게 됐는데 지금은 오히려 장중에 6.5% 이상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죠. 경협주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 수급도 꽤나 괜찮은 시점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수 가격은 현재가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2,725원, 손절 가격은 2,225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니셈입니다. 동사는 반도체 장비인 스크러버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업체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와 부품 제작의 판매, 스크러버를 이용한 반도체 공정에 따른 유해가스 정화 장치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액은 1,892억 원, 영업이익은 218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기저효과로 생각을 하고 접근할 경우 조금의 실적 개선이 나오면 주가의 반등은 매우 뚜렷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몇 년 전부터 신규 사업 부문을 선택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물인터넷 관련 사업부에서의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경우에는 결국 해당 사업부에 기인한 기업 가치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가물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4차 산업의 핵심 분야죠. 4차 산업이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제조업과 ICT의 결합이라고 하였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파급력과 시너지는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쉽게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니셈이 현재 4차 산업 관련된 사업부를 영위하고 있고 기존 영위하던 사업에서의 긍정적인 결과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을 현 시점에서 담아도 저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급을 보더라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매우 뚜렷하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현재 241선, 말 그대로 중기, 장기 이평선이 모여있는 지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오늘 모처럼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저는 이 종목의 가장 좋은 매수 적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빠르면 내일 단기간에 바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을 4,970원으로 잡으시고 손절 가격은 4,000원. 매수는 가급적이면 오늘 장이 마감되기 전에 반드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종목은 동방입니다. 동사는 주요 항만과 물류 거점을 통한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해상 운송 사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컨테이너 터미널, 물류센터 등을 운영함에 따라 동방그룹 자체의 국내 계열사 14개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송 부분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첫째가 항만하역, 즉 수상화물 취급을 의미하고 둘째가 육상운송, 셋째가 해상운송입니다. 동사의 전체적인 시장 점유율은 높지는 않지만 각 부분별 시장 점유율은 분명 견고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이에 따라 매출 또한 매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매 사이트인 쿠팡과 물류 전담 계약을 맺은 회사입니다. 이에 따라 쿠팡이 추후 아마존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동방의 물류창고 활용을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실적 전망에 있어서는 매우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600억 원 수준으로 크지는 않습니다. 수급적으로 외국인의 1개월간 매수세가 뚜렷하다는 점, 그리고 주가의 상승 또한 매우 점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구체적으로 8월 6일 저점을 찍은 이후 1개월 만에 주가는 20% 수준의 상승 흐름이 나왔고 며칠 전이었죠. 이틀 전 장중 4% 수준, 4% 수준이 크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이평선들을 모두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빠지면 지지가 강하게 있을 것이고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표 가격은 2,090원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가격대는 현재 가격인데 현재 가격 대비 약 10% 정도의 수익이면 단기간에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손절 가격은 1,65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세 종목씩 총 6종목을 들어봤습니다. 단기 접근했던 종목들 리뷰부터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인터지스 어땠어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예. 근데 뭐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나중에 때가 되면은 가게 될 종목이니까요. 상당히 또 저평가고 제가 이제 언급드린 가격대가 이제 2,150원이었는데 지금 여러 번 2,150원짜리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려오면 여러분들이 2,150원에 담으시면 되고 너무 또 단일 가격에 많이 담지 마시고 2,150원에 일정 부분 이제 물량을 잡았다면 기다리셨다가 2,150원 깨고 내려왔을 때 한 2,000원 정도 수준에서 또 한 번 담아주시고 그러면서 평단을 만들어 주신다면 이 종목 지금 뭐 단기적으로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고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자. 결론은 그거네요. 네. 네, 오늘은 그럼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오늘은 좀 시세가 분출이 나오고 있는 초록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단기적인 또 수익을 창출해 내야 될 것 같은데 이 초록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시세가 좀 나오고 있어서 그리고 또 이 나오는 종목들을 제가 원래 이렇게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을 잘 안 따라 들어가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이슈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첫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시세가 바로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1,7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이 시세를 좀 따라 들어가도 소액 따라 들어가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향후 3년간 콘텐츠 사업에 투자 금액을 기존 계획보다 1조 원 이상 확대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콘텐츠 제작, 뭐 드라마나 여러 가지 이제 영화나 이제 이런 쪽으로 해서 TV 프로그램들 다양한 제작을 맡는 그런 콘텐츠 관련 기업들 중에 가장 재무 구조가 양호합니다. 그래서 이왕 따라 들어가는 것 초록뱀을 건드리는 것이 훨씬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까지만 해도 단기 순이익이 좀 적자가 좀 심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단기 순이 흑자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살짝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저평가는 아니에요. 이미 이제 922억의 순자산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1,443억이기 때문에 저평가는 아니지만 현재 이 이슈로 인해서 조금 더 시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일단은 목표는 제가 한 1,780원짜리를 보고 있는데 오늘 거의 근접하게 터치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는 자리가 1,780원짜리가 아니라 그 이상 그 윗자리입니다. 그 윗자리 제가 한 대략 2,150원짜리를 보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1,780원짜리를 뚫고 시세가 분출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2,150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1,780원짜리를 뚫지 못하고 얻어맞고 조정을 받는다면 빠르게 매도를 하고 다시 밑에서 재매수하는 접근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재매수짜리는 1,600원입니다. 1,600원. 만약에 1,780원짜리를 뚫지 못하고 밀릴 경우 1,600원의 재매수. 만약에 강력하게 뚫고 올라간다면 2,150원 정도 자리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초록뱀에 대해서 아무래도 주가가 좀 급등이 나온 부분이 있어서 접근하는데 좀 부담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세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청호 본부장은 LS 산전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추천하고 소폭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가 상승이 크진 않고 오히려 당시에 추천했던 가격대까지 약간 밀려버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시에 이 종목을 추천하면서 일정 부분 박스권을 매우 강하게 형성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때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권해드렸습니다. 오늘 음몽이 나왔습니다. 음몽 1.45%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혹시나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같은 날 조금 더 담아보시고요. 해당 종목을 꽤나 중기적으로도 가지고 가보겠다 싶으신 분들은 현 시점에서 진입해도 결코 나쁘지 않은 가격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LS 산전은 조금 더 보유하는 방향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보유 관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을 단기적으로 세 종목 중에 들어가 볼까요? 네, 셋 다 사실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여지는데 그중에서도 저는 신원이 가장 탄력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오늘 이 종목이 한 6% 정도 올라가 버렸습니다. 물론 지금 4% 수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병역주들 전반적인 섹터가 개선이 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다음 주 호재거리로 작용할 만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매우 짧게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을 제가 아까 목표 가격으로 2,725원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대를 혹시나 돌파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2,82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까지 바라보면서 신원이라고 하는 종목에 대해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신원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주들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죠. 박 의원님 어떤 종목이 오늘 특징적으로 딱 들어오십니까? 백방 소재입니다. 뭐 우리가 이제 백방이라고. 예. 네. 우리가 뭐 접근을 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이 올랐죠. 그렇죠. 지금도 뭐 거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이 이제 어디까지 노릴 것인가가 이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 백광 소재가 생석회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 돼지열병 방역에 상당히 이제 도움을 주는 물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것이고 태경화학 지분도 같이 보유하고 있어서 이게 태경 산업 쪽도 같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단 백광 소재가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이 백광 소재를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것이고 돼지열병이 이제 전국적으로 퍼질 것 같습니다. 뭐 파주에 이어 연천서도 이제 발생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 전국적으로 만약에 퍼지게 된다면 이 백광 소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상승력이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을 지금은 이제 우리가 따라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눈여겨 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일단 3,500원 정도의 위치에 있었죠. 튀기 전에. 근데
그때 당시는 지금 현재 자산 가치 대비 상당히 저평가 국면이었고 지금 매출액과 그리고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이슈가 한번 딱 맞물리게 된다면 이렇게 강력하게 시세가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이 파동이 조금 더 이제 확장이 되면서 상승이 나오면 어디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저항점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상태로 상승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면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저항점으로 노릴 수 있는 자리가 7,000원짜리입니다. 7,000원짜리. 7,000원짜리가 뚫리면 8,400원 정도 자리까지 또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7,000원짜리까지 일단 보유하신 분들 저항 여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이제 7,000원에 부딪힌다면 단기적으로 뭐 절반 매도 내지는 일정 부분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또 재접근하는 전략을 구축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7,000원짜리를 그냥 강력하게 뭐 장대 양봉이라든지 아니면 시초가로 그냥 넘어서서 뚫리게 된다면 8,400원 정도 자리까지 또 스트레이트로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현재 이 파동을 잘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창원 본부장님, 어떤 종목이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들어오십니까? 저는 한상입니다. 네. 사실 한상에 대해서는 너무 자세하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경협주죠. 제가 사실 오늘 냉장에 들여다보면 크게 딱 두 가지 섹터밖에 눈에 안 보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된 테마 종목들이 어제와 오늘 국내 증시를 휩쓸었고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계속 종목들 흐름이 개선되고 있는 게 경협주라는 점. 그리고 섹터 자체의 강한 반등이 점진적으로 나오는 게 제약 바이오 섹터입니다. 그중에 한 가지 섹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모멘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오늘 한창을 특징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해였죠. 지난해 경협주들의 주가 상승이 매우 크게 나오고 나서 2차 정상회담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슈로 작은 파동이 드문드문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최근에 지난주부터 경협주들의 상승이 조금씩 나오고는 있는데 이 상승이 어느 정도 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들죠. 적어도 저는 경협주들은 현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보유할 만한 모멘텀은 존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한창 지난해 5월, 6월 주가 상승이 크게 나왔던 시점에서는 경협주가 아니었지만 이후로 경협주로 엮여버려서 오늘도 이렇게 강한 시세가 나오는 기업들은 결국에는 더 큰 파동을 불러일으키면서 주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한창 같은 경우 이번 주 불과 3거래일 만에 최고 전주 대비 54%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2월 28일에 찍었던 4,750원이라고 하는 고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저는 빠르면 이번 주 안에라도 이 가격대를 돌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창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 더 보유를 하시면서 오히려 신고가를 경신하는 것을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다만 현 시점에서 진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역시 방망이를 짧게 잡고 단타의 관점에서 단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5에서 10%쯤 사이 딱 그만큼의 수익만 기대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특징 종목으로는 제가 한창이 가장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한창에 대한 이야기까지 남겨주셨습니다. 3시 16분 지나고 있고요.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6995번님의 문자입니다. 코스모 신소재 13,400원에 비중 20% 싣고 계시다 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철저하게 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는 기업이고, 뭐 기능성 필름 그리고 2차 전지용 양극화 물질로 인해서 뭐 상당히 많이 시장에 부각을 받았었죠. 25,900원 정도까지 작년에 상승력이 나왔다가 지금 그대로 9,400원대까지 빠졌는데 문제는 지금 위치도 저평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적이 최근에 좀 안 좋게 나타나고 있어요. 실적만 긍정적이라면 뭐 일정 부분 뭐 반등력도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렇겠지만 지금
2분기 실적부터 좀 적자가 현재 나타나고 있고 순자산 가치는 875억짜리 회사가 현재 시가총액이 1,856억으로 지금 2배 이상 자산 가치 대비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도 별로 좋지 않고 그래서 철저하게 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매수가가 13,000원대라서 너무 좀 많이 물려 들어가신 것 같아요. 원래는 바로 매수가 이탈되면 버려야 되는 그런 종목인데 지금 현 구간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타나게 된다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8,300원짜리가 이탈되지 않는 게 좋아요. 8,400원이죠. 8,400원. 8,400원짜리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력을 11,700원, 대략 한 11,500원 정도까지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1,500원. 그래서 이왕 좀 크게 물렸으니 8,400원은 깨지는 거를 방치하지 마시고 8,400원 깨지면 그냥 일단 매도로 전량 매도로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8,4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11,500원 정도에 매도하면서 빠져나올 준비를 하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모신 소재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상담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8799번님께서 SFA 종목 여쭤보셨는데요. 43,000원의 비중은 절반이라고 하십니다. 이청원 본부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역시 보유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해당 종목 투자자님께서 비중이 무려 50%입니다. 50%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좋은 결과를 준다면 한번 가지고 갈 만한 그러한 비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해당 종목의 특정 테마라든지 또는 특정 호재거리가 단기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디스플레이 기기, 디스플레이 장비 기기 부분에서의 성장성이나 시장 점유율은 비슷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적으로 보더라도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 및 유보율은 사실상 매우 안정적이고 영업을 통한 자본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익 잉여금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적 전망이 지난해에 비해서 소폭 감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 전년 대비 약 10% 수준의 감소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큰 폭의 주가 상승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매수 가격이라 할 수 있는 43,000원이겠죠. 43,000원까지 왔을 때 손실 없이 정리를 하시고 확보된 예수금으로는 다른 종목을 편입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SFA 종목 상담 받아봤습니다. 세 번째 종목 상담 바로 또 이어갑니다. 4634번님께서 휴원수 종목 여쭤보셨고요. 45,600원의 비중은 45%. 어떻게 할까요, 박 의원님? 네, 휴원소는 좋은 회사입니다. 네네. 실적이 상당히 좋고 또 다양한 의약품을 만들고 있죠. 전문 의약품부터 뭐 건강 기능성 식품까지 다양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매년 지금 성장이 되고 있는 그런 제약회사입니다. 순자산 가치는 1,739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4천억으로 자기 자산 가치보다는 시장이 많이 부각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평가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좀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럼 기술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이 가격권 즉 44,2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일단 홀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44,200원이 이탈되면 전량 손절 후 재접근 다시 또 기술적으로 재매수하면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물려 들어가는 것보다. 그래서 44,200원 손절 라인 잡고 홀딩 유지하시되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오면 대략 한 55,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비율 파동상으로 보더라도 과거 2018년 4월 23일 고점부터 지금 저점까지 폭의 23.6% 구간이 딱 55,000원짜리거든요. 그래서 또 일봉상 보더라도 지금 120선과 맞물리는 자리이다 보니까 이대로 반등력이 만약에 나타나게 된다면 55,000원 정도까지 볼 수 있다. 그래서 44,200원 손절 라인 잡고 55,0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원수 말씀해 주셨고요. 네 번째 종목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1866번님께서 이녹스 첨단 소재 여쭤보셨습니다. 52,000원의 비중은 30%. 이청원 본부장님,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역시 이 종목 또한 보유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우선은 기업이 현재 보이고 있는 실적, 올해 실적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약 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매출액 또한 20% 수준의 증가세가 보일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런 실적 전망, 즉 긍정적인 실적 전망에 따른 주가 움직임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이 아무래도 매수 우위에 있는 상황이고요.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선 55,000원 내외에서의 고가와 47,000원대 내에서의 저가가 형성되어 있는, 말 그대로 박스권 매매를 할 수 박스권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한 호재거리로 작용할 만한 요인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당 종목이 계속 주가가 밀릴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고요. 시장이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는 괜찮다 보니 시장의 영향에 따라서 주가의 상승은 조금 더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주가의 상승 탄력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기업이고 특별한 호재거리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하셨던 52,000원의 주가가 닿으면 그때는 역시 미련 없이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시고요. 혹시나 이 종목이 약간의 악재라든지 재무 구조상의 문제가 나타나서 46,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이탈하는 시점이 온다면 그때는 미련 없이 46,500원을 손절 가격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이어가도록 하죠. 5번째 종목 상담입니다. 이번에는 9087번님께서 깨끗한 나라 2,870원에 비중이 오늘 전체적으로 좀 높아요. 40%.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며칠 전에 상승이 나올 때 따라 들어가서 좀 물리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생리대 파동 이후, 생리대 발암물질 파동 이후 지속적으로 대규모 적자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섣불리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475억의 순자산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901억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적자가 계속적으로 발생되다 보니 부채 비율 또한 좀 증가하고 있어요. 이 상태로 간다면 또 자본 총계도 계속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물려 들어가서는 안 되는 종목이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기술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웬만하면은 이 자리, 즉 2,400원이 이탈되는 것을 방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4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일단 홀딩을 하시고, 차라리 2,400원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그냥 빠르게 일단 빠져나왔다가 기술적으로 재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긍정적이에요. 물려 들어가는 것보다. 그래서 2,4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홀딩 하시고, 자, 이 상태로 반등이 나와주면 걸릴 수 있는 자리가 2,600원짜리입니다. 2,600원짜리. 2,600원짜리가 뭐 돌파를 할지 말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때 가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2,600원 정도까지 상승력이 나오면 저항을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을 하시고 매도 관점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2,600원이 강력하게 돌파가 된다면 2,800원 매수가 부근에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이 이상은 보기가 현재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일단은 일본 한마디로 애국 테마주로 좀 엮여서 상승력이 좀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승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홀딩 관점 유지, 상승력 나오면 2,600원에서 매도 고려, 강력하게 돌파가 나오면 2,800원의 전량 매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깨끗한 나라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박정식 전문위원,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의 이청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감지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지수가 2071.82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070선 위에서 마무리가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죠. 58부터 74까지 올라간 뒤에 70선 아래로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 흐름 유지하면서 마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의 매수 물량은 더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1,233억 원 매수해 주는데 연기금이 무려 2,035억 원을 오늘 시장에서 매수를 합니다.
연기금은 정말 쉬지 않고 지금 어마어마한 물량들을 매수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은 이에 따라서 1,456억 원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시총 상위주들 보실 텐데 오늘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신고가 다시 뚫고 올라갑니다. 47,650원까지 상승했고 SK하이닉스도 8만 원 지금 종가 마감 예상됩니다. 현대차도 12만 8천 원대까지 올라왔고요. 네이버도 52주 신고가입니다. 16만 원 부근까지 바짝 올라오네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자, 현대모비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세 종목 올라가는 가운데 LG화학, 소폭, 약세, 포스코는 고합권 유지합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입니다. 자, 코스닥은 645포인트대입니다. 상승폭 거의 다 반납을 한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장중에 648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시초가 부근까지 다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645 장중 저점에서 거의 멀지 않은 부근까지 지금 밀려 내려온 상황이고요. 상승폭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 좀 오르다가 반납을 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수급 보시면 개인과 기관이 사줍니다. 기관의 매수 물량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47억 원. 이 가운데 투신이 59억 원, 연기금이 87억 원 사주고요. 금융투자 쪽에서 프로그램을 통해 113억 원 정도가 지금 매도가 출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이 좀 지수가 휘청거리니 개인이 매수에 또 동참을 합니다. 632억 원, 크게 매수하는 건 아닌데 코스닥이 지금 주춤거리는 건 돼지열병 관련 종목들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제까지는 사실 이게 시총에서 어마어마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관련 종목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에 상한가를 무더기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수가 같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선별적으로 움직입니다. 물론 상한가 가는 이글백 같은 종목들도 보이고 백광산업도 보이긴 하는데 나머지 종목들 중에서는 한일사료나 사료 관련주들도 오늘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급등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헬릭스미스 빠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승해서 하락 반전했고요. CJEM, OTT 관련해서 호재 나오면서 여전히 올라갑니다. KMW 시총 4위 지키고요. 펄어비스도 시총 5위 지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메디톡스, 휴젤 빠지는데 메디톡스가 상승하다가 또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메디톡스가 이제 시총에서도 휴젤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여전히 호재성 재료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SK머티리얼즈도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네,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 관련된 이야기 내일의 종목 330 이지환 멘토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무려 이제 9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닥에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부분이 일시적 상승에서 추세적 상승으로 가는 길목에 이제 점점 접근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는 역시 수급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외국인들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옵션 동시만기 이후에 하방 쪽으로 포지션을 강하게 구축하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외국인 매물이 상당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소강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악재보다는 호재에 반영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상승 기조를 좀 이어가는 모습,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점검해 주셨고요. 상승 하락 모멘텀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멘텀들이 있었죠? 네, 역시 지난밤 유가가 하락 반전하면서 상당히 시장의 안도감을 좀 불러왔습니다. 유가는 우리가 그 자체적으로 물론 관련된 산업 정유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로 확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글로벌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가운데서도 주가가 반등하는 경우는 각국 정부, 미국을 비롯해서 중국, 유럽
유럽, ECB까지 상당히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이 증시에 상당히 우호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리 인하라는 부분은 이 인플레이션과는 역이관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유가가 지금처럼 하루에 10% 넘는 급등을 하면서 전체적인 물가에 영향을 주게 될 경우 미국의 연방은행에서 쉽사리 FOMC에서 금리를 쉽게 인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바로 지난밤 다우지수가 상당히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던 이유인데요. 우리가 오늘이죠. FOMC 회의에서 당연히 25bp 인하는 물론이고 이 향후에도 금리 인하 기조가 상당히 나올 것이라는 뉘앙스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나온 뉴스에서 보시면은 오늘 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90%대에서 오늘 51대 49까지 상당히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바로 우리 시장이 이런 하락 모멘텀에서 역시 FOMC와 관련된 금리 인하 부분 역시 유가가 하락 반전해서 좀 다행이다라는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하락 모멘텀 같은 경우는 역시 이 유가가 하락 반전한 이유는 사우디의 정유 시설이 9월 말이면 70-80% 이상 복구가 가능하다는 부분이었는데 반면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과 이란에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첨예하게 갈등이 나오면서 증시의 향방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신다면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을 반드시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FOMC 회의에서 전체적인 금리 인하 역시 25bp가 만약에 인하가 된다 하더라도 그 향후에 대한 뉘앙스가 유가와 관련돼서 조금 한 템포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시장은 아마도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신다면 상승 모멘텀, 하락 모멘텀 교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섹터별 분석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섹터, 하락 섹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오늘도 역시 의약 바이오업체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어제 업종 전체가 3%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1% 이상 급등하면서 역시 의약 바이오업체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IT 업체도 오늘 역시 1%대 강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시장을 좀 보시면은 선도적으로 우리 업체 반등을 줬던 IT와 의약품이 선도적으로 먼저 조정을 좀 받았고요. 후발로 건설, 철강, 은행 같은 업종들이 올랐다면 지금 이제 이 종목들이 한 템포 쉬어가면서 선도적으로 조정을 받았던 의약품, 전기전자 업종 역시 강하게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락 섹터는 역시 건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업종, 건설 업종이 들어왔고요. 이 건설과 철강과 은행과 관련된 후발주자들은 대부분 기술적으로 120선 근처에서 상당히 다다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 피로감, 조정권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섹터별 이야기까지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이제 지수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마감은 2070선 턱걸이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0.41% 올랐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은 상승폭을 좀 축소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상승을 지키긴 했습니다. 0.13% 올라가면서 645.11포인트의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환율이 2거래일째 상승 중이었는데 소폭이지만 60전 상승하면서 1191원 30전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내일의 종목 330으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뭘까요? ASF 관련주로 보는 테마주 접근법. 예. 일단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우리 주식시장을 삼키고 있다까지는 좀 오버스러운 표현이지만 어느 정도 좀 주도가 되고 있고 이쪽으로 지금 이슈가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저희가 들어볼까요, 멘토님? 네, 시장이 바닥을 잡고 상승하면서 코스닥이 중간에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시장을 보면 상당히 테마가 강하게 순환매를 도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벌어졌던 정치 테마주부터 해서 5G 관련된 주뿐만 아니라 어제 오늘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과 관련해서 테마주가 상당히 강하게 빠르게 순환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테마주에 대한 접근은 일반 개미들이 하기 상당히 어려운데요. 테마주에 대한 우리가 접근을 할 때 그래도 만약 테마주에 접근을 한다면 상당히 고려해야 될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들어가자라는 부분에서 오늘은 이 테마주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테마주라고 하면은 상당히 펀더멘탈과는 다르게 단기간의 모멘텀에 의해서 주가의 등락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는 업종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좀 간편하게 생각을 해서 딱 3가지 정도를 기억하고 진입을 하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이 테마주라는 것은 사이클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했을 때 신속할 뿐만 아니라
아니라 핵심적인 관련 종목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 테마주는 바로 이 테마와 관련된 핵심 종목, 그리고 이 핵심 종목에 대체되는 대체 종목, 그리고 이와 관련된 관련주 종목,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아프리카 돼지 열병 같은 데서 가장 핵심 종목은 무엇이겠습니까? 어제 오늘 등락을 좀 보시면은 역시 이 질병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백신이라든지 예방약 혹은 치료약과 관련된 동물 백신, 의약품 업종들이 상당히 가격이 오르고 있죠. 그 부분을 보시면 뭐 첼시스, 이글백 같은 종목들은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 역시 핵심적인 종목은 이틀 연속 상한가를 진입하면서 테마에서 접근할 때 가장 핵심적인 5G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KMW가 핵심 종목인 이유는 바로 통신 장비 관련주이기 때문이고요. 얼마 전에 우리가 좀 보셨던 정치 테마주에서 역시 조국 법무장관 관련 테마주가 상당히 득세를 한 모습 보시면은 역시 테마주를 접근하실 때는 관련 가장 핵심 종목에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대체주 관련된 종목인데 이 핵심 테마주와 역시 이 핵심 테마주를 대체할 수 있는 종목들이 무엇인가라는 부분, 특히 이번처럼 악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반드시 이제 대체주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돼지 열병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대체주가 바로 양기업 종목이죠. 마니커나 할인 같은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도 역시 흐름을 보시면은 어제 상한가 근접, 오늘도 상한가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핵심된 종목 외에 이 대체 종목들이 역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관련된 종목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돼지 열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관련된 종목으로는 역시 이 병이 발병한 이유가 잔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사료를 역시 강제적으로 좀 공급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관련주로는 사료 관련주, 그리고 역시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면서 양돈업체 혹은 이 육가공 가공업체, 유통업체들이 이제 관련주가 되는데, 자,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뭐 팜스토리 같은 경우, 특히 사료 관련된 현대사료, 우승사료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역시 관련주이기 때문에 어제도 상한가 진입하지 못했고 오늘 흐름 역시 양봉 이후에 음봉으로 마감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테마주에 접근할 때는 핵심적인 관련된 종목으로 먼저 눈을 좀 돌리시고요. 그 다음 만약에 이 종목에 접근을 못할 때는 그 대체할 수 있는 종목들을,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관련주를 보시는데 관련주에 대한 접근은 사이클이 더 짧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보면 역시 테마주에 관련된 접근은 우리가 핵심 관련주와 대체주로 좀 축약해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역시 테마주는 굉장히 사이클이 짧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접근할 때는 전체 계좌 비중에서 최소 20%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접근을 하더라도 비중을 많이 들어가지 말고 그리고 짧게 운용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 저희가 공략할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예, 내일 330 종목은 바로 멀티 캠퍼스입니다. 이름이 상당히 생소한데요. 최근에 크레듀라는 업체, 유명한 업체였죠. 여기서 이제 사명을 바꾸면서 멀티 캠퍼스라는 사명을 바뀌었고, 주로 HR 컨설팅, 기업 교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 기업 교육과 관련해서 이전에는 대기업 위주로 보내던 것을 최근에 보시면은 중소기업까지 확장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최근에 공공기관까지 이 HR 서비스와 기업 교육과 관련된 서비스, 특히 외국어라든지 혹은 금융 관련된 서비스까지 복합적으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캐파가 커지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기업 교육과 관련된 서비스에서 이 멀티 캠퍼스가 리딩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름은 생소하지만 그래도 삼성 계열사로서 대주주가 삼성 SDS, 삼성 계열사 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시장이 커지는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더해서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매출액이 2017년도부터 2천억대 진입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여기서부터 2019년대 넘어오면서 2,900억대까지, 2천억대 최근 3년 내에서 매출액이 약 50%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영업이익도 보시면은 2017년 150억, 2018년 200억, 2019년 260억대 후반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4년 연속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상당히 펀더멘탈이 튼튼한 모습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시장 성장 모멘텀과 함께 펀더멘탈도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PR도 최근에 보시면은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PR이 12.5, 최근 4년 내 최저 수준을 좀 유지하면서 전체적으로 가격 대비 메리트도 상당히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 한번 점검해 보면요. 상당히 이번 시장이 하락하기 이전부터 5, 6월 달 고점을 만들면서 상당 부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락한 이후에 최근에 4만 원대에서 이제 저점을 좀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 저점을 잡으면서 기술적으로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서 매집의 모습도 함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가격대에서 우리가 좀 매수를 고려하기는 상당히 부담 없는 가격대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펀더멘탈의 성장 모멘텀 감안하신다면 기술적인 부분 지금 이 4만 원대 전후에서 급하지 않게 천천히 분할로 좀 접근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연말 이후에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멀티 캠퍼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평가도 있고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테마주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오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테마주가 보통 이렇게 돼지열병이 발생을 하면 구제역도 그랬고요. 한 이틀 정도 올라가다가 많은 지금 선제적인 지금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근데 좀 장기적으로 갈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들과는 좀 별개로 움직일까요? 아니면 이번에도 기존과는 비슷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고 계신지 개인적인 의견이 좀 궁금하네요. 네, 사실 이제 이틀이라는 이 기간이 중요한데요. 이 이유는 바로 그거죠. 시장 감시 체계가 시스템화로 바뀌면서 이틀 이상 강한 상승을 기록하게 되면은 시장 감시위원회에서 걸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단기적인 테마들이 이틀 정도 상승하고 많은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거고요. 반면에 이번에 이 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사실 시사율이 100%입니다.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시사율이 100%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반복해서 발생될 수 있는 테마고 장기간 발생될 수 있는 테마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물론 일시 상승 이후에 또 급락 이후에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상승해서 우리가 이 테마를 접근할 때는 이익은 상당히 빠르게 취하고 재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최근의 경향을 보시면은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테마에 접근할 때 조금 더 마음이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테마주에 접근하는 요령들까지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내일의 종목 330 이지환 멘토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내 일정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